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두 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회복 속도가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또 여러 이벤트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 함께 한 시간 잘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새로 입성하는 종목들도 6개 기업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고 국내 증시에 대한 고민들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분위기 지난주 금요일 긍정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3대 주요 지수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도랠리에 잘 안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2%로 상승률이 목요일장에 비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S&P 500 지수 한번 보시죠. 7월 중순 기록했던 최고치까지 단 2%가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를 잘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0.2%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던 3대 주요 지수 주간 기준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난 한 주간 꽤 큰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5.3%, S&P 500 지수도 3.9%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죠. 지난 한 주간의 차트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 차트를 보고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종목별 흐름은 어땠을까요? 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록색이 상승, 그리고 하락은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M7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알파벳만 0.4% 하락하는 한 주였고요. 애플이 4.54%, 마이크로소프트 3%, 엔비디아는 18.93%, 1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블랙웰 출시 지연 소식이 전달된 이후 조금은 아쉬웠던 엔비디아의 주가였는데 저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성공했던 한 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유일하게 좀 쨍한 빨강을 띈 게 있다면 바로 이 종목이 되겠는데요. 치폴레가 되겠습니다. 스타벅스한테 CEO를 뺏긴 이후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주간 기준으로도 결국에는 5.5%가량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는 이번 주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부터 함께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BMO가 탑픽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최선호주라는 뜻이 되겠죠. AI의 선두주자이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점도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알파벳에 대해서는 미즈호가 아웃퍼폼 의견 제시했습니다. 알파벳의 구글이 지금 반독점법에서 소송에서 패소를 한 이후에 기업 분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한편에 있는데요. 1982년 AT&T 케이스를 봤을 때 기업 분할 쉽게 이뤄질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만약에 기업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면 알파벳의 주가가 현 기준으로 30%가량 폭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번스타인이 언더퍼폼, 즉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또는 저가형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점유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지금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서도 화재 소식이 들려왔었죠. 만약에 테슬라발 화재가 확인이 된다면 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고민되는 종목들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이키, 윌리엄스 트레이딩이 매도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급등시켰습니다. 또 목표 주가도 93달러로 꽤 크게 높였는데요. 은퇴했던 고위 임원을 재영입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이키, 빌 에크먼이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나이키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모건 스탠리가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82달러로 소폭 올렸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와 영업이익률 증가를 또 한 번 최근의 실적에서 보여줬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ST로더 지금 실적 발표 현지 시간 19일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수요 부진을 선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고민되는 종목들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도 한 가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확률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침체 확률을 낮춘 건데요. 8월 고용 보고서를 이제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8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함을, 양호함을 확인하게 된다면 침체 가능성 재차 15%로 낮출 것이라고 했는데요. 블랙 먼데이가 유발됐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자신감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만약에 8월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 실업률이 더 뛰었거나 그런 의미로 안 좋게 나온다면 50bp 인하, B컷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이 경우에 B컷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지금 예상을 하고 B컷을 단행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시장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장단기 스프레드로 보는 미국의 침체 가능성, 뉴욕 연은이 지금 이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높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낮아지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미국에서의 침체 우려는, 침체 공포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7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미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 또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연설,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파월 의장이 7월 FOMC 이후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 이날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이뤘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과연 의사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베이비 스텝에 대한 논의가 줄을 이뤘을지, 빅 스텝에 대한 논의가 줄을 이뤘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각각 로우스, 타겟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소매 관련된, 유통 관련된 심리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목요일과 금요일 날의 일정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날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을 합니다. 전 세계의 금융 감독, 또 연은 총재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향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막을 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제조업 활동지수, 경제활동지수 각종 지표들이 이날 대거 공개가 됩니다. 그런 만큼 목요일장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금요일 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잭슨홀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날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시그널을 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개적인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시그널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지금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월 의장의 입을 주시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공포는 시장에서 사라진 것 같고요. 이번 주 다시 파월 의장의 입, 기준금리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시선이 쏠려 있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 함께 대응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모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에 성공해 줌에 따라서 국내 증시 분위기에도 훈풍이 이어지는 하루를 보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 흐름에 몸을 담아주면서 코스피는 어느덧 2697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86선까지 지수 회복이 나오면서 2주 전 월요일에 보였던 낙폭 어느 정도는 다 만회를 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현재 이 수급이 낙폭 과대에 대한 되돌림일 뿐 또 새로운 상승 동력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 흐름을 굉장히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양시장에 모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로 함께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상위 리스트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의 상위 종목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위주로 매수 흐름을 강하게 이어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주 월요일에 워낙 과대 낙폭을 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 등 미국 안에서의 빅테크 주들 위주로 반등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반도체 투탑에게 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던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돼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나서면서 현대차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대폭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주들 2분기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은 부진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안에서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울타뷰티에서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K-뷰티 리스트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실리콘2 지난주에는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19 또 여기에 엠폭스까지 겹치면서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들 지난주 금요일에도 대거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이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쪽의 흐름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1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포비아 관련해서 대응책을 내놓았던 기아와 현대차 지난주에 3% 이상 오름폭을 보이면서 기관 쪽에서도 강한 매수 흐름에 동참했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들어서 게임주들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인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기존 흥행작에 대한 안도감이 동시에 나오면서 지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왔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데브시스터즈가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은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실리콘2가 외인과 동반으로 2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특징주도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제약바이오주 관련주 안으로 강한 매수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특히 엠폭스와 관련해서 진단키트나 마스크 그리고 치료제 쪽으로 지난주 금요일도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는 하루를 보냈었고요. 해당 흐름이 또 시간 외에까지 이어져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던 부분은 오늘 장 개장할 때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포비아, 일단은 벤츠에서 먼저 출발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중국산이어서 배터리에 불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국내산이 89%로 지금까지 기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건수를 확인해 보시면 LG 엔솔이 40건이 넘고요. SK온이 20건, 삼성 SDI와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이번에 불이 났었던 중국 업체를 포함해서 모든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의 전기차 화재를
화재를 분석해본 결과 해당 화재 건수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재 재조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국내산 배터리 점유율이 국내 안에서 62%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대한 빈도수도 다른 국가들의 배터리보다도 많은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중국산 전기차이기 때문에 불이 난다라는 인식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다음 달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전기차 제조사들에게는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권고하기도 했죠. 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외제차 브랜드들까지 일단 배터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두 위험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던 국내 배터리 관련사들에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농화성이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고체 관련해서 넣어봤고요. 나머지 네 종목은 이번에 이 중국산 배터리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의 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기차 굉장히 강한 불기둥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현대차는 6% 가까이 급등했고요. 기아차도 3.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산 배터리사로 가장 곽광받고 있는 LG 엔솔, 삼성 SDI 지난주 금요일엔 주춤했지만 한 주 동안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왔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관련 전기차 업체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로는 K-뷰티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얼타뷰티 덕분에 지난 한 주 동안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빨리빨리,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 빅4 화장품 ODM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가 추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코스맥스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 달에 태국에 신공장 착공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전 세계 공장이 20곳 정도가 달할 만큼 글로벌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이로써 연간 단위로 28억 개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세종 1공장 그리고 미국에 있는 2공장을 증설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14억 개 정도 됐던 연간 생산량이 증설 이후에는 20억 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2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간 생산 능력 4억 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라는 확증된 이슈는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이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상승 흐름 이어갔던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 이번 한 주도 함께 달려갈지 궁금합니다. 종가 현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네 가지 기업들에 대한 종가 현황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7%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한국콜마가 4.7%,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맥스까지 모두 상승 기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리세션에 대한 공포 침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주는 중동 리스크라던가 연준에서 나올 발언들 또 여러 가지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적에 집중을 하면서 이번 주 증시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개장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